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모세혈관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픈 아이를 업고 달려가던 밤, 혹은 가벼운 몸살 기운에 들러 따뜻한 약 한 잔과 위로를 건네봤던 곳, 바로 우리 집 앞의 동네 약국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세혈관들이 심각한 경색을 일으키며 절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비타민 하나, 파스 하나를 사기 위해 차를 타고 멀리 떨어진 이른바 약국 성지를 찾아갑니다. 종로의 대형 약국 거리나 안양의 창고형 약국 앞에는 평일 낮에도 수십 미터의 줄이 늘어서 있죠. 마치 명품 매장의 오픈런을 방불케 하는 이 기이한 현상 뒤로 우리 집 앞을 지키던 작은 동네 약국들은 하나둘 불이 꺼지고 임대 문의가 붙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격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가는 동네, 약국들의 비명과 그 이면에 숨겨진 대한민국 약업계의 잔인한 생존 게임을 심층 분석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먼저 창고형 약국의 습격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차가운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약업계 통계와 현장 조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나 대구, 반월당 등 이른바 남매 성지로 불리는 대형 약국들의 일반 의약품 판매가는 일반 동네 약국보다 적게는 20%, 많게는 무려 40% 이상 저렴합니다. 국민 영양제로 불리는 특정 비타민 제품의 경우 동네 약국에서 6만원에서 7만원대에 판매되는 반면 창고형 약국에서는 사입가에 육박하는 4만원대 초반에 팔리기도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동네 약국이 나한테 폭리를 취한 것 아니야? 라는 배신감 섞인 의심 말입니다. 하지만 이 가격의 차이에는 규모의 경제라는 냉혹하고도 잔인한 자본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창고형 약국은 한 번에 수억 원어치의 물량을 현금으로 매입하며 제약사로부터 파격적인 할인을 받아냅니다. 소위 밀어넣기라 불리는 이 관행은 대량 구매 시 사입가 자체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하루에 환자 몇십 명을 받는 자본력, 부족한 동네 약국은 꿈도 꿀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2024년 서비스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위 5%의 대형 약국이 전체 일반 의약품 매출의 상당 부분을 독식하는 양극화 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습니다. 동네 약국은 약을 들여오는 가격이 이미 대형 약국의 판매가보다 비싼 경우도 허다합니다. 시작부터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네 약국들의 폐업 수치는 더욱 처참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약사 커뮤니티의 자료를 종합하면 매년 전국적으로 1000곳 이상의 약국이 소리 없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권리금과 상상을 초월하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개업 후 딱 2년을 버티지 못한 채 보증금을 까먹고 나가는 약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약사들은 절규합니다. 이제 조재료만으로는 숨만 쉬어도 적자라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약국 수입의 70% 이상이 조제 수입에서 발생하지만 날로 치솟는 카드 수수료와 인건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소득은 10년 전과 비교해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동네 약국의 최후 보루였던 일반 의약품 마진마저 창고형 약국에 뺏기니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약국판 대형마트 대 재래시장의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약국은 일반 소매점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약국은 단순한 물건 파는 가게가 아닌 지역보건의료의 1차 방어선이기 때문입니다. 창고형 약국은 박리담회를 위해 속도전으로 약을 팝니다. 한 명의 약사가 하루에 수백 명, 많게는 1000명의 환자를 상대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심도 있는 복약지도는 사치에 가깝습니다. 식후 30분에 드세요. 하루 3번 드세요라는 기계적인 한마디가 복약지도의 전부가 됩니다. 반면 동네 약국이 수행해온 역할은 케어였습니다. 환자의 기저질환을 기억하고 새로 처방받은 약이 기존에 먹던 고혈압 약과 충돌하지 않는지, 어제 사간 영양제와 함께 먹어도 되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단골 관리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동네 약국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약을 비싸게 산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집 근처에서
나의 가족 건강을 가장 잘 아는 전문 상담사가 영영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 비용입니다. 대형 약국으로의 쏠림 현상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가속화합니다. 2026년 기준 지방 소도시나 구도심 주거 지역의 약국 밀도는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 시간의 저렴한 가격은 매력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밤늦게 아이가 고열로 울음을 터뜨리거나 급하게 소화제가 필요한 비상 상황에서 차를 타고 도심의 창고형 약국까지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동네 약국은 공공심야 약국 운영 등 국가가 다하지 못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경영난은 이 마지막 안전망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안전망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약자와 취약계층, 그리고 우리 평범한 시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심지어 일부 창고형 약국들의 이른바 남매행위는 약사법 위반의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통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낮은 가격, 즉 사입가 미만으로 약을 파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시장 논리와 소비자 편익이라는 명분 앞에 단속은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대중은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대형 약국을 정의로운 약국으로 옹호하며 죗값을 받는 동네 약국을 부도덕한 폭리 취득자로 비난하는 슬픈 분위기까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동네 약국들끼리 서로의 가격을 깎아내리는 출혈 경쟁을 유발하고 그 끝은 보건 의료 서비스 질의 하향 평준화와 업계 전체의 공멸뿐입니다. 하지만 동네 약국의 숨통을 조이는 것은 비단 창고형 약국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약국가에는 그보다 더 강력하고 실체가 보이지 않는 적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유튜브 약사 채널과 해외 직구의 결합입니다. 과거에는 약에 대한 정보가 약사의 머릿속에만 있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 화면 속에 있습니다.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한 이른바 네임드 약사 유튜버들이 특정 성분을 추천하면 그날 오후부터 약국에는 해당 성분의 약을 찾는 전화가 빗발칩니다. 하지만 정작 환자들은 동네 약국 매대 앞에서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는 이미 가장 저렴하게 사는 법, 이른바 직구 링크가 공유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된 이 약국 건너뛰기 현상은 매우 조직적입니다. 약사 유튜버가 고함량 비타민 B군이나 마그네슘의 효능을 설명하면 시청자들은 곧장 해외 직구 사이트인 아이허브나 아마존으로 향합니다. 국내 약국 약은 광고비 때문에 거품이 심하다. 직구로 사면 똑같은 성분을 반값에 3통이나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실제로 대형 직구 플랫폼의 한국 내 건강기능식품 매출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그 매출의 상당 부분은 원래 동네 약국이 담당했어야 할 몫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말합니다. 유튜브에서 약사가 직접 추천해 주는데 굳이 약국 가서 상담받을 필요가 있나요? 그냥 집에서 클릭 몇 번이면 미국에서 약이 오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속 약사는 모니터 너머의 시청자가 현재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지, 어떤 약을 복용 중인지 알지 못합니다. 직구로 들여온 고함량 제품들은 국내 식약처의 엄격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발생해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실제로 해외 직구 영양제를 오남용하다 간 수치가 급등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으로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유튜브 화면 속의 약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동네 약사들은 이 기현상을 보며 참담함을 느낍니다. 손님들이 와서 유튜브 화면을 보여주며 이거 직구한 건데 같이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볼 때 가장 힘이 빠집니다. 약국은 상담만 해주는 무료 정보센터가 아니거든요. 결국 유튜브를 통한 정보의 과잉과 가성비만을 쫓는 해외 직구 열풍은 동네 약국을 단순한 처방전 기계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지식은 유튜브에서, 구매는 직구로 하는 이 기형적인 소비 구조 속에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달려갔던 동네 약국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와 정보의 편의성이라는 이름 아래 보건, 의료의 최전선이 온라인 시장의 통째로 잠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비타민 한 통을 10,000원 싸게 사는 이득과 우리 동네 골목을 지켜주는 든든한 건강. 지킴이가 존재하는 가치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자본의 논리로만 치닫는 약국 시장의 양극화는 결국 보건 서비스의 공동화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물론 동네 약국들도 뼈를 깎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병원 밑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을 짓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건강 상담,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약 관리, 그리고 창고형 약국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인간적인 교감, 즉 휴먼 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약사는 단순한 조제사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헬스케어 매니저가 되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약국의 몰락. 그것은 단순히 상권이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안전거리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대형 자본의 힘에 밀려 하나둘 간판을 내리는 동네 약국들. 가격이라는 차가운 숫자 뒤에 숨겨진 보건의료의 따뜻한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창고형 약국이 주는 싸구려 약값의 달콤함이 우리 동네 약사님이 건네던 어디가 더 아프세요? 라는 따뜻한 질문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집 앞 약국은 아직 안녕한가요? 불이 꺼진 채 임대 문의가 붙어 있지는 않나요? 사라진 뒤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은 언제나 우리들입니다. 대한민국 약업계의 잔인한 생존 게임, 그 결말은 결국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